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이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제 문화예술 현재 현장에서 그 고민하고 계신 것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연결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이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야기들로부터 이제 오늘의 주제를 이어서 좀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좀 시작을 해 주시면 좋을지.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춤을 추고 시작을 할까? 말로 우리가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니 춤으로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앞으로 오셔도 좋은데, 마음이 내키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먼저 이제 한 분 한 분 좀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좀. 예, 그냥 편하게. 네, 저는 그 장르 베이스가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은 저기 고영직 선생님의 그 팔로워로서 왔는데, 그동안에는 좀 이런 거 문화예술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혹은 윗세대든 지금 학생들이든 항상 안 좋다, 뭘 바꿔야 된다, 그런 것만 그런 이제 막연한 개념에서 혹은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 현재 동시대적으로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전체 교육, 그러니까 중등교육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우리나라 교육, 딱히 저는 이제 한국의 교육뿐만 아니고 그냥 교육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의미를 별로 주지 않고,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다면 이제 국한져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그래서 별로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가서 듣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이제 고영직 선생님 이제 후배로서 이제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그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 이제 특히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그 주제 발표하신 것 중에 좀 의문 아닌 의문이 이렇게 좀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앞에 어떤 분은 고영직 선생님은 그 의학의 그 연구를 이제 예로 들으시면서 이제 고혈압의 그 전체적인 3%를 이제 올리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셨고, 뒷부분에 이제 민들레 대표 선생님께서는 그 장애인 그 주차장, 이제 한국 사회랑 캐나다 사회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연관 지어보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 사회가 그렇게 타이트한 사회인데, 그리고 그런 한국의 현재의 그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이게 생산적이니 회의에 붙여보자 라는 게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복잡하다는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교육에 뭐 별로 뭐 희망을 두고 있지 않지만, 여기 제목과도 결부지어보다면, 그럼에도 한국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이제 그 접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 뭐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거는 제가 한 번 더 다시금 깨닫고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 관련해서 두 분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고 선생님하고 김경욱 선생님 좀 한 몇 분 더 이야기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 혹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것을 갖다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융화를 하는 게 좋고, 뭐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저도 60이 넘어서 지금 보면 젊은 친구들하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 서로 다른 것을 잘 융화를 해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선생님들 얘기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저는 이제 옛날 운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을 지금 55년이나 했는데, 외국도 나가서 많이 활동도 했지만, 지금 건강하고,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옛날 어른들은 다 밖에 나가서 놀라 그랬어요. 나가 놀아라. 애들 나가 놀아라는데, 아까 선생님 중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히 나가 놀 때 사회적으로 융화를 하고, 또 깍두기라는 그런 특별한 우리나라는 제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겨라라는 건 없고 서로 노래도 불러주고 아는 거를 이렇게 최대한 가르쳐줘서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좋은 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려서 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또 외국 애들하고 해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고, 이런 문화재단에서 선생들의 각자 좋은 면들을 발췌를 해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교육사에도 있지만 또 이것을 한류 문화로 내보낼 수도 있고,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택견 같은 경우는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 혼자 한다는 게 아니라 음악하는 선생들도 저희는 이제 북하고 징을 치고 이런데 이제 그런 걸 같이 조합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선생님 생명문화 쪽으로 해서 동탄에서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런 음식까지 나가는 슬로우 푸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먹거리 한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 서로 공유를 해서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11월 28일자였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다양성법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발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다양성법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권을 기본적인 사람들의 인권으로 이렇게 이제 명시하면서 거기에 소수자들의 문화적 표현까지도 보호되고 정진되어야 된다. 그리고 각국의 전통 문화 유산들은 보호되고 정진될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다. 거기에서 인류의 창의성과 이제 능동성들이 형성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거기에 쭉 담겨져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발효됐다는 건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그걸 수용한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좀 늦게 발효가 되긴 했겠죠. 그러니까 협약은 이미 이제 오래전에 비준을 하고도 그다음 국회에 계류되다가 이제 얼마 전에 그게 이제 됐는데, 아까 뭐 캐나다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 선생님 또 이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 좀 여쭤,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교육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는 오늘 한 거 되게 잘 들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누리과정과 연결해서 이렇게 공교육에서 그 유아예술교육이 기존에 있던 교육과 좀 달라져야 하는 어떤 방향성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양재혁 선생님께 좀 대답을 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재혁 선생님이 생긴 건 저렇게 생기셨어도 미술을 전공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제 동양화를 전공하시고 꼭 뭐 철공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현장에서는 아이들 만나고 계십니다. 네,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 저는요, 그냥 뭐 아는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나 하고 왔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아이들에게 그 틈새에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이렇게 추억으로 생각하듯이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그 이야기가, 놀이가 있나, 그런 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하고 들으러 왔습니다. 예. 네. 전통 놀이 교육 이런 쪽으로 관심들을 좀 많이 네. 그냥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정말 편안하게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꿈꾸는 일들을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러자면 요즘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몰라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떤가, 현장은 어떤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양재혁 작가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양재혁 선생님이 얼마 전에 현장을 갔더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통합 수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현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한 클래스, 같은 또래 클래스만 해도 그게 이제 저는 잘 상상이 안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을 이렇게 이제,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약간 힘든 친구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조금 힘든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다 섞여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이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제 그 친구들하고 또 했던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고 그런 이야기도 좀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교육하고 있는 빙고믹스의 김준영입니다. 제가 오늘 온 거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이맘때 연말이 되면 저희와 같은 비슷한 활동들을 하는 분들이 다 고민하실 거지만 저희는 올해 서울대공원에서 꿈다라 프로그램으로 동물복지와 문화예술 교육 결합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또 서울에 있는 마을에서 청소년들하고 마을 축제 만들기나 혹은 뭐 시장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상인들을 만나고 있는 작업들을 하는데, 항상 이맘때 고민하는 건 사업들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 것이며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디까지 잘 마무리하고 나오는 것들이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다락도 마찬가지고 뭐 지역 특성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날 때 어떻게 떠날 것인가? 저희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게 단기 사업이든 뭐 3년 동안의 사업이든 하고서는 그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남길 것이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고민되고요. 거기에 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한마디 나는 이런 게 좋았고 뭐 이런 게 변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사실 그걸로 만족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것들 외에 또 저희의 고민들이 더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들을 연말이면 하게 돼서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고민은 요즘 제 고민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고민을 좀 이따 이야기할 테니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앞쪽으로 마이크를 또 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는 예술대학이라는 단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당장에 뭐 제가 그 질문들을 그 생각 떠오르는 건 크게 없는데 제가 요즘에 활동하는 데에서 있던 걸로 좀 의문점이 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까 양재혁 선생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거 문제점에 그런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단체에서 운영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 단체는 시스템이 없이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막 불만 같은 것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스템을 조금씩 지나가면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짜여진 상태에서 다시 또 불만이 나온 게 시스템에 또 불만이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거의 무체제로 다시 돌렸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시스템이 있을 때는 시스템에서 불만을 표하고 없을 때는 또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나오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자기가 뭔가 바라는 건 되게 많은데 직접 활동하려고 하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 그런 조성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좀 갑자기 궁금해져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까 박희선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초가 6개월 동안 읽는 줄 모르고 그걸 나눠 먹으려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이나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일찍 읽는 막걸리로 이거 굉장히 시스템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참여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넘어설 수 있었을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참여자들이 황당하잖아요. 기획자가 초대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참여했는데 갑자기 식초가 안 읽는다고 딴 거 하자고 이러면은 그 참여자들 황당한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랑 연결해서 박희선 선생님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한 기회로 이 자리에 오게 됐고 문화예술 교육이랑 크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서 오늘 들은 것만 갖고 좀 생각이 든 건데요. 이제 강구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권이 이제 인권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걸로 이제 들어간 만큼 사실 아직은 영역에 불과하고 많이 못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시는 거나 아니면 제가 본 것들은 되게 작게 들어가는데 그게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효과가 어떤 쇼케이스가 돼서 파급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한테 퍼질 수가 있을 때 진짜 그게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 파급력이 좀 약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러니까 삼자 입장에서 보면은
하는 사람들만 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어느 정도 깨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당뇨병 그 예를 들어주신 거에서 그 보편적인 게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좀 나와서 오래 지지부진하지만 그곳에서 지지부진하더라도 그거를 감내하면서 감각을 틔워야 된다. 이게 좀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오래 하려면 사실은 학생들이 속해 있는 곳은 학교고, 학교 안에서 그런 보편타당 어떤 시스템 아니고 어떤 뭐 그러니까 미국 예처럼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실제로 학교에 적용되는 게 힘들 것 같고, 그렇다 쳤을 때는 그 긴 시간을 학생이 쭉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대안 방법이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면 된다고는 하는데 그게 좀 더 학생들이 오래 그리고 보편타당한 어떤 방법론을 체험할 수 있는 대안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뭐 고영직 선생님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영직 선생님 발제문을 오늘 이제 다 발표를 안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경기도 혁신학교 이야기도 좀 들어있어요. 그 이제 그 학교 안에서의 이제 문화예술 교육. 그러니까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안에서 약간 이제 그 방금 이제 질문했던 그런 문제들을 약간 이제 넘어서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고영직 선생님이 이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오늘 이제 질문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지 고달파지네요. 저는 좀 아울러서 대답을 드릴게요. 공교육에서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르떼에서 예술 강사들한테 강의를 좀 해봤는데요. 학교로 들어가시는 예술 강사분들한테 가장 놀랐던 부분이 분단위, 초단위의 매뉴얼이 있어요. 2분간 인사, 3분간 안부, 뭐 하는데 준비운동 5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특히나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매뉴얼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 교육을 좀 들어가 봤지만 매뉴얼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계획되어져 있어야 되고 무엇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페이퍼는 거의 정확하게 사용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페이퍼에 약속한 내용대로 안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교육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버리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태도도 많이 바꿔야 되겠지만, 서로가 합의를 도출시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필요한 건 공교육 안에서의 매뉴얼을 좀 버리는 작업들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례 발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례를 발표를 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이런 곳에서 사례를 발표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에게 감동을 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감동을 정말로 진하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매뉴얼이 돼요.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따라하는 매뉴얼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게임을 워낙에 좀 좋아해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 아시나요?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인데 제가 가르치는 이제 지난주에 가르쳤던 아이들이에요. 안산에서. 모두의 마블을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가서 핸드폰으로 하지 않고 서로 둘러앉아서 할 수 있는 모두의 마블 보드게임을 사왔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주어지던 매뉴얼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전혀 못하는 거죠. 전혀 못하고 있는데 약 1시간이 지나니까 은행을 담당하고 있던 학생이 자기랑 굉장히 친한 친구한테 뒷돈을 찔러주고 뭐 이런 그들만의 개별적인 룰들이 마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버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즉흥적인 커리큘럼들이 마구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아마도 그것을 버리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강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장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저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또래 언어나 또래 문화들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이거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김포 화성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을 사용 설명서라는 그 마을 책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마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는 쉽게 지나치기 쉬웠던 것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것들을 예를 들어보자면은 세븐일레븐을 이용할 때는 항상 오후 4시 이후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후 4시 이후에 남자 알바가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지점들이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편리함을 뺏기지 말자라는 거죠. 계속해서 부딪히게 해주고 관계 맺게 해주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 스스로의 시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자. 바운더리를 넓혀주자.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지금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에게 한 2개 정도의 이제 그 질문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당뇨는 아니고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지수 3% 정도를 낮췄을 때 그게 파급력이 한 25% 된다는 것을 역학조사로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예방의학자니까 그걸 했던 거고요. 제프리 로즈라는 사람이. 저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위험군의 집중, 우리가 전문가의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의 의존한, 이를테면 뭐 자동차에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학교에 의존하게 되고, 그런 식의 이제 시스템이 우리의 어떤 내 안에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사용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훼손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뭘 만들어서 스스로 뭘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아이들과 놀이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망가진 거예요. 이를테면 19세기 말에 미국의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트웨인의 보면 톰소의 모험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즐겁게 놀잖아요. 자기 또래 애들 꼬셔가지고 지금 페인트칠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겨운 노동을 놀이로 만드는 그런 거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재밌게 놀고 싶어하는 그런 자기 또래들과 재밌게 놀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건드리는 얘기들인데 자꾸 이게 파괴되는 거죠. 그 근대 교육이라는 게 그런 이제 교육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정말 똑똑한 나쁜 놈들이 양산하는 이런 교육 체제가 됐고 그런 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오만 가지 문제가 그 지리산에서 어떤 차 재배한 농사꾼이 사고를 칩니까? 아니잖아요. 다 똑똑 다 배운 사람들이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뭘 배운 겁니까? 그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뿌리에 근거하지 않은 지식을 배운다는 거죠. 그 쓸모없는 지식을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모없는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 내 안의 사용가치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소한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고 약을 타서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런 체계가 되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유한 면역 체계, 병에 대항하거나 나쁜 기운에 맞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사용되지 못하고 마치 수동적인 어떤 객체로 되고 지금 그런 것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전문가주의 자체에 대해서
존경심을 거두고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 이반 일리치라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온 누가 나를 쓸모없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라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잠재된 능력, 하인 가치의 부활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측면을 우리 한국 이 교육의 공교육 현장이나 이런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학교 안과 밖에서 이거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척도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써놓고 축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축산업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 가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통렬하게 진짜 반성하고 어떤 회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눈을 떠야 되는 거죠. 저마다 개안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개안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게 그 어떤 생태라든가 생명, 생활의 가치가 한데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저마다 분절된 방식으로 이를테면 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어떤 교육, 그런 생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생산 자체가 분리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어 있고 일터와 삼터와 놀터가 다 분리되어 있는 세상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해주는 기능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어떤 교육이 저는 제가 지켜본, 제가 많이 들여다본 건 아닙니다만,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 만나본 교육에서 그 연결의 지점들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이 참여하는 선생님 자체도 달라져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시스템이나 제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과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생각 이상으로 더 많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걸 직접 현장에서, 저마다의 현장에서 구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이 마을과 학교가 이게 슬러시든 이 담장이 아니라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하이폰이 어떤 다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리가 있다면 적어도 아이들한테 이 중요한 것은, 그런 다리가 드는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선생님은 일종의 스토리텔링 애니멀, 우리 저마다 스토리텔링 애니멀적인 속성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동물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양재 선생님도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례 발표나 리서치니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그런 말 좀 사전에서 돌려내고 싶어요. 이렇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자꾸 저마다의 사례를 가져다가 사례 발표를 합치고 그러다 보면서 자기가 하는 어떤 교육이나 어떤 사업에서 그걸 업데이트하거나 어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비할 따름에 그냥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11월, 12월이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의 고유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하지 못하고 저마다의 사례를 소비하고 유행하고 트렌드를 쫓아서 하고 있는 이런 관서가 된 어떤 이 아비투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모색을 내 나름의 좌충우돌을 하더라도 내가 내 나름의 어떤 길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제가 올해 읽은 독립을 쓰기 위해서 다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다시 봤는데요. 보면서 예전에 제가 봤을 때 밑줄을 쳤던 게 이번에 다시 보니까 10몇 년 만에 다시 읽어봤는데요. 그 예전에 쳤던 밑줄이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전혀 다른 밑줄을 치게 됐어요. 뭐냐면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나다크 속담인데, 호랑이의 줄무늬는 몸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이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만 전 제 줄무늬는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궁금해하신 그 식초와 막걸리 우왕좌왕의 사례는 사실 식초교실 3강으로 진행을 이미 전문 강사랑 먼저 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오히려 제가 사실은 이
이 지원 사업의 어떤 지원과 심의와 또 선정돼서 진행한 과정에서 어떤 그 일종의 거기에도 이제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그 저희가 차씨를 뭐 32차시든 64차시든 정해서 그 안을 메꿔서 내야 되고 그렇지만 저는 일단 채우기는 했지만 그렇게 다 진행될 거라고 생각 안 했고 뭐 그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략의 흐름으로 아마도 식초를 6월에 담갔으니까 가을에 같이 주민들과 풀어서 식초 카페 형식이 될 것이다라고만 러프하게 짜고 오히려 현장을 잘 관찰하면서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막걸리를 오히려 소재로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주민들의 오히려 주도적인 참여를 끌어냈던 것이 더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더 유연한 방법이 됐었던 것 같아서 아까 제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대비니 뭐니 이런 게 조금 전 어려워서 잘 이해는 잘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에 어떤 교육 과정이나 커리큘럼이라는 것도 오히려 현장에서 계속 같이 저도 참여자니까요. 기획자라서 모든 걸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기보다는 나도 참여자고 또 참가자하는 모든 분들이 다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같이 해나간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획서는 가라로 쓰고 결과 보고서는 꼼꼼하게 내가 뭘 했나 하니까 아주 명쾌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시스템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램이 되어야 문화예술 교육이 힘을 받지 않을까. 긴 호흡을 갖고 하다 보면 뭔가 결과가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들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 누리 과정에 대한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다른 그 초등 과정이나 중등 과정하고 좀 달라야 한다면 미술 교육이든 뭐가 이제 좀 달라야 한다면 그 인간의 발달 과정 우리가 흔히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발달 과정에 대한 좀 공부나 성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누리 과정 단계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아직 이제 지각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가장 그 시기에 집중해서 일종의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 거 아이 스스로든 또는 주위에서든 도와줘야 되는 건 계속 오늘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이제 감성 내지는 감수성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 생명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막 피어오르는 때니까 그게 한창 그런 감성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 뇌든 이 전체적인 몸이든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극시켜서 그 자극이 이 나의 뇌나 이런 별로 전달이 되면서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리 과정에서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는 뭐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감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때 자극적인 세상에서 얘기하는 자극적인 거하고는 좀 다를 텐데 그 기본적인 이 감성을 계속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 다양한 좀 활동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조기 교육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사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영어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오히려 아이의 뇌를 되게 혼란하게 만들고 그런 감성을 키워나가는데 완전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중적인 언어 교육을 받은 아이나 이런 아이들이 한 7세 이상 되면 이 조울증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도 더 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되게 따뜻하고 느린 리듬으로 아이가 좀 일상을 되게 규칙적으로 지내면서 하지만 그 자연물에 대한 거나 인공물에 대한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극을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 이게 일종의 지침이 되는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누리 과정에 전문적으로 좀 다른 지침이 있기는 하겠지만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지침이 되면 그 지침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아이들하고는 뭘 할 건가는 사실은 이제 내가 고민해야 되는 근데 그 지침이 너무 구체적으로 되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 대한 성찰이 없어지니까 실제로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죠. 그게 이제 오늘 계속 나왔던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누리 과정이든 아까 이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아마 사실은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의무 교육이든 국가의 교육적 책무감이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건 근대에 들어서고,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되게 표준적으로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교육을 받는다라고 그 사회가 변화해 온 거는 사실은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죠. 그 면에서는 그 안에서 뭘 했는가 하면 일단 차치하고 교육이라고 하는 근대 교육 시스템으로서의 학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게 된 거는 대단히 인류가 진일보했던 거죠. 근데 그 진일보 할 때 뭐 학교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고 학교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이제 특히 19세기, 20세기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때의 그 일관된 방향은 표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계화, 보편화 이런 말들. 대중이 뭘 고민하는가? 많은 사람들, 대체로 사람들은 뭘 필요로 하는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는 어떤 게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공간으로서의 그런 이 안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게 19세기, 20세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고 하는 되게 기괴한 공간이 생겨나기도 했고, 아까 홍콩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홍콩 같은데 그런 주거 공간이 없으면 사람들이 누울 자리를 못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도 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은 그것들을 괴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인간은 어쨌든 되게 이렇게 더 나은 걸 생각해내는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점에서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또는 현재 이제 빚어지는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는 또 그 인간들이 되게 열심히 생각하고 만들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학교를 만들었던 동일한 인간은 같은 인간은 아니겠지만 그 뒤에 나온 인간들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았던 인간들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21세기 들어서는 보편화, 체계화, 대중화가 아닌 어쩌면 그 대중화, 보편화, 체계화에 맞지 않는 인간이 있을 수도 있어. 또는 그것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걸 이렇게 다시 다른 형태로 만들어가는 게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인 것 같아라고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에 균열을 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가 지금 그 시스템에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제 그 즈음에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필요한 건데 그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고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고 새로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어떤 기준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체계화시키고 할 때 그 체계화의 이유, 이 매뉴얼이 이 기준이 나온 이유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균열이 일어나지 않죠. 아마 그 작은 조직 구로에서 작은 조직을 만들었을 때도 어떤 체계를 세워 나갈 때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를 서로 막 토론도 하고 공감도 하고 하면서 어떤 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 당시는 그게 가장 이제 그분들한테는 적당한 시스템이었을 텐데 아마 그 뒤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지 왜 그런 매뉴얼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일종의 그 전설을 모르는 거죠. 동의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렇게 된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고 뭐 다른 불필요한 점도 생각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 거고 그 또한 저는 그 또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걸 시스템으로 받아들이면 좀 갈등의 소지는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 일을 잘하게 하는 어떤 골격이 필요한 거지, 기둥이 필요한 거지, 그 자체, 그 시스템 자체는 아닌 거니까, 우리에게 전설로 내려온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숙제를 해내기 위해서 어떤 미션을 달성해내기 위해서 이런 골격을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좀 다른 거면 다른 골격으로 다시 변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서로 그 구성원들이 합의해내는 거 이런 과정들이 좀 원만하게 간다면 사실은 크게 갈등은 없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통해낼 건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교육의 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의 장에서도 실은 매뉴얼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우리 세월호 때도 그 사람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매뉴얼대로 안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선장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뭐 그 1등 항해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매뉴얼이 필요한 곳도 꼭 있어요. 그건 누구나 서로 이해하는 어떤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이제 그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겠죠. 근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은 곳에 매뉴얼을 계속 이렇게 요구하고 매뉴얼이 필요한 곳에서는 매뉴얼이 없는 이 부조리함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갈등도 생기고 실패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생기는 것 같아서 그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 어떤 체계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뭘 가르치려 들고 또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는가를 좀 이즈음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는 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 이야기는 일정하게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된 게 한 10여 년 되니까 아까 탈학교 이야기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적 담론이 나오면서 그런 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걸 시스템으로 아직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전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에는 우리 사회가 그 전설 뭔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한 공유는 우리 사회 전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각자 바라는 게 다른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뤄내야 될 것에 대한 일종의 요구가 또는 욕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이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고 그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나 요구가 똑같아졌을 때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좀 아니어서 일정한 인계 시점이 넘어가면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의 한 60% 정도는 일정하게 비슷한 욕망을 하게 됐다. 요구가 교육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구가 생겼다 하면 저는 그때는 시스템이 만들어져도 될 것 같아요. 40%는 동의하지 않아도 이 60%의 힘이 더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한 30%만 우리끼리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정책화되기에는 시스템으로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시기겠죠. 교육도 지금 좀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교육은 되게 또 다른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가 어쨌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행해지는 시스템 안에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실제 아이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기 전이더라도 균열을 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기 전에 계속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면서 왜냐하면 내 옆에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균열을 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던진 거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례 발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사례를 내 것으로 온전히 가져오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아이들이 다르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어떤 가졌던 문제의식은 뭔지 그렇다면 그 문제의식을 나는 어떻게 가져와야 할지 그 문제의식을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는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해야 되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게 더 중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되게 허망해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끼리 몇 명이 깨작깨작 하다가 그냥 진짜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힘 빠질 때가 많은데 근데 그럴 때 저는 그냥 인간을 믿어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류가 이렇게 정말 긴 세월 동안 아까 크로마뇽인 말씀도 하셨고 한데 그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나아갔듯이 조금 전에 문화권도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게 아직 뭐 공유는 안 됐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쟁취하고 있는 것처럼
어쨌든 나아간다. 그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균열을 일으키겠다. 그런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균열이 조금씩 번져가면 나 몰랐는데 내 옆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고, 그게 조금씩 연결되면 그 임계점에 이르러서 시스템으로 변환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낙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가 없으면 좀 하기 힘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도 뭐 아까 그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이제 뭐 1년 정도 아이들 만났는데 그 아이들 어떻게 떠날 것인가, 그리고 뭐 또 지역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겠죠. 학교 현장은 더더욱이 그럴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전통시장도 뭐 하셨다니까 그럴 거고, 저는 뭐 그냥 잘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떠나야죠. 그럼 잘 떠나는 게 뭔가, 서로 아쉬워하는 사이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지면은. 그런데 그 아쉬움의 의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만들 것인가,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니까 훅 떠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헤어지고 있다는 걸 서로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이 헤어짐이 어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서로가 인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 헤어짐의 과정들에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헤어지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을 못 하실 거다. 그리고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헤어졌는지 아닌지 뭐 어떻게 된 건지, 그건 이제 혼란만 쌓이게 되는 과정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잘 헤어지는 법을 지금부터 찾으시는 게 좋겠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제 이야기는 좀 그거 하고요. 오늘 이제 장시간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질문에 또 이제 선생님들 답변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뭐 제가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자리는 뭐 윤전 선생님 오늘 이제 끝까지 좀 이렇게 나누셔서 이야기도 끝까지 들으시고 해주셨는데, 좀 이야기 오늘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어떠신 생각이나 이런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앞에 나오신 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이 매뉴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저기 미술운동했던 그 후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박재동이라는 사람, 박재동. 그리고 또 같은 그 박재동하고 동기에 강요배라는 지금 제주도에서 그림 그리는데 뭐 그림값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잘 나가는 거예요. 박재동도 또 잘 나가잖아. 또 그 사람이 또 나하고 똑같이 이런 데 나와서 뭐 하다가 뭐 쩍하면 춤추고 그래요. 그 사람도 박재동. 나도 춤을 추는데 그 친구도 또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이러면서 키도 크고 그 친구가 추는 게 조금 더 멋있어 보여서 나 질투심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있을 때 1980년대 초반에 정말 그 미술 교육에 정말 대단한 업적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대학교에 가서 미술 교육을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걸 그 친구들한테 했던 사례들을 갖다가 전부 다 다시 숙지하고 이래가지고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제대로 그 한 사람이 마음 먹고 학생들하고 그 문화예술 교육 이걸 갖다가 쭉 그 아까 얘기 나왔던 매뉴얼을 자기 스스로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을 이걸 매개로 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준비만 착실히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학생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제자들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미술 교육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끔 만나는 걸 나도 보는데 나한테 배웠던 그 제자들은 나를 뭐 미술 교육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사회적 명망가로 뭐 가끔 텔레비에 나와서 좀 스캔들리스트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던 것만 기억하지. 미술 교육이나 예술 교육은 그 매개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과서에 준하는 자기 교과서를 다시 이렇게 개발하고 매뉴얼을 이렇게 다시 만드는 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학생들하고 즉흥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미리 준비해서 만들 수도 있고 공교육 같은 데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좋은데 그 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데서 그 문화예술 교육하고 접하게 될 때는 거기에 구성원들하고 같이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을 새로 만든다. 즉시로 만드는 것도 효과를 상당히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구성원들한테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새로 구성을 하고 그건 뭐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얘기된 것 중에서 내가 귀가 안 좋아가지고 고용직인 얘기는 내가 거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글로 읽어보니까 뭐 마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다시 그거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게 돼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것으로 이제 뭐 지지본본 포럼 마칠 건데요. 이제 정리는 안 될 것 같고 춤이나 내년에 더 열심히 이제 현장에서 춤 추시면서 네, 그렇게들 이제 같이 만나시는 분들하고 즐거운 삶, 생활, 생태, 생명 이런 게 이제 분리되지 않는 그런 느린 시간들, 익어가는 시간들 그리고 마을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인연들을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